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에게 기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코드 재활용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빠른 퇴근이 쌉 가능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프랜스 할 때 개발자 그까이 거 그냥 뭐 예전에 짜놓은 거 복붙해서 그냥 돈 버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었어, 고객 중에. 근데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된 소스를 만드는데 그 개발자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했을까요? 그리고 가끔 이제 같은 개발자들끼리도 그냥 저거 복붙해가지고 대충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붙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해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친절하게 복붙하게 좋게 만든 소스도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그래서 내 식대로 이걸 좀 바꿔놔야 돼. 그리고 내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또 여러가지 커스텀이 필요하죠,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개발자마다 그렇게 다 똑같이 코드를 안 짜요. 같은 코드를 짜도 다 개발자마다 네이밍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분야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조각을 해도 정말 조각가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이 개발자도 소스 보면 이 사람 성격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스 코드 보고 얘 어떻게 했네, 소스 그 프로파일링 한 적도 많다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찾은 적이 진짜 많아요. 뭐 가끔 보면은 자기는 정말 청렴하게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뭘 보냐면 소스 코드를 봅니다. 저 이렇게 소스 코드보다는 이제 주로 어떤 관점으로 개발을 바라보고 하는지를 먼저 제가 지켜보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완벽해. 이 사람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뭐 8시간 했고 뭐 나름대로 시간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전개도 안 되고, 내가 뭐 이거를 미리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완벽해. 그러니까 말을 되게 청산유수라는 그런 변명 잘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에 소스를 보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자아 성찰이 잘 안 되고 있는 타입이겠죠. 자기는 완벽한데 세상이 문제다,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거든. 근데 이게 딱 봤더니 소스 코드를 보면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 왜 그러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이 부분 이렇게 짠 거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네가 짰는데 왜 이렇게 짠 거야? 그러면 이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안 짜져요. 그러니까 복붙해서 그냥 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진짜 만든다까지예요. 그걸 만들어서 서비스에 녹여서 내가 이걸 유지보수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진짜 분석이 필요해요. 분명히 그거를 안 하고 대충 만들기만 하면 그냥 포폴 수준인데, 그 위에서 그걸 실제 사용자들이 쓰고 이거를 잘 쓸 수 있고 큰 문제 안 생기게끔, 그리고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처리할 때는 분명히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 재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 일단 한번 쓰고 그냥 버리고 어디서 복붙하지 이런 식의 코드 전개로 가면 사실은 개발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틱 코드를 만들 때 사실은 그런 이제 스틱 코드랑 이게 유사한 게 스니펫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스틱 코드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뭐 인텔리제이 계열이랑 지금 VS 코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전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이거를 계속 더 발전시키고 있고 더 많은 회의들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만들게 됐냐면,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그 스니펫이기 때문에 내가 코드 재활용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특정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코드가 있으면 다 올려놓고 쓰는데, 저 또한 강의할 때 제가 예시로 쓰는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할 때 너무 도움 많이 받고, 그리고 제가 개발할 때도 도움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럼 코드 재활용을 참 잘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익숙한 소스를 빠르게 호출을 가능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면 스틱코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뉴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 부가 기능 받는 데서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인텔리제이 계열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PHP 스톰, 뭐 인텔리제이, 뭐 또 맞지? 뭐 C 라이온 뭐 등등 뭐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인텔리제 뭐 아실 거예요. 뭐 파이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시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대부분 뭐 프리랜서 할 때도 저도 뭐 잘하던 건데, 뭐 소스를 잘 정리해 놓고 했어도 스니펫만큼 강력한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스니펫의 단점은 내가 갑자기 컴퓨터가 날아가거나 이렇게 뻑이 나면은 이제 스니펫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것도 백업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스틱코드긴 해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팀노바이든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은 손이 되게 빠릅니다.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많이 빨라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개발하면 같은 걸 빠르게 개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손이 빠른 개발자는 돈이 많이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소스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 같은 경우는 부분 모듈화해서 내가 잘 갖고만 있으면 그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뭐 데이트 타임 투 스트링 해가지고 정말 이제 데이트 타임 그런 형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링을 또 데이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메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언어든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미리 제가 한번 처음에 어떤 언어에서 시행착오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건 이제 평생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활용을 하는데 진짜 편해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문자열 길이, 뭐 스트링 랭스 뭐 이런 것처럼 뭐 문자열을 다루는 이런 메서드, 그러니까 그 펑션들이나 메서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C나 C++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실제 쓰기 쉽게끔 다 정리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다 생산성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많이 짜는 거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니펫 그 스틱코드에서 이거를 기록을 좀 해놓고 저는 이제 제가 쓸 거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별도의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쓰는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걸 쓰셔도 굉장히 좋은데, 스틱코드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건 있죠. 그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이제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컴퓨터가 뻑이 나거나 이래도 로그인만 하면 내가 그 작업하는 모듈에 대한 소스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거를 막 호출해서 쓰면 되니까 좀 빠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프리랜서 할 때나 뭐 제가 작업할 때 워낙에 저런 걸 잘 활용하기 때문에 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증된 소스를 내가 또 익숙한 소스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 재활용이 용이해지면은 결국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자료 구조나 디자인 패턴들을 활용을 하는 이유, 특히나 디자인 패턴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코드 재사용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의 배경 자체도 사실 코드 재사용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코드 재사용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개발자가 매번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들 중에서 익숙한 소스를 바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에서 스스로 발전이나 고쳐야 할 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점점 발전해 나가는 자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기록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매번 일지 같은 거를 좀 기록을 하는 거죠. 뭐 주석으로 간단하게 적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프로젝트마다 날짜 적어 놓고 주석으로 난 대충 이랬다. 아니면 뭐 깃헙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깃헙에다 로그에다가 이 소스 변경사항도 적지만 이때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겪었고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나중에 맞는지 이제 검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써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어놓으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아 옛날에 내가 저랬구나 로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잘못 생각했던 거나 또는 아 이거 습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내가 경향이 있구나 이거를 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신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게 작업 일지같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뭐 자연 시간, 자연이 있나 지금도? 뭐 이런 시간 보면 동물 막 이렇게 관찰하거든. 관찰해가지고 일지 적거든요. 오늘은 누에고치가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지 콩에서 싹이 자라났다. 시험 뭐 3월 27일 이파리가 평균 기존보다 더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자신을 이게 모니터링, 그러니까 로그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기록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거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알고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굳이
막 구글링을 안 하고 딴짓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구글링을 했는데 검색어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이런 버그에 대한 이슈 또는 이거에 대해서 그 제조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잘못 찾은 거야. 또는 내가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대충 적은 것 때문에 내가 8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질문이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여러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또는 내가 알고 모르는 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신을 점검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점검을 하려고 하면 아니 빅데이터를 하든 인공지능을 하든 결국에는 로그가 있어야 뭔가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종류가 1번, 2번, 3번이 좀 다르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이고 1번은 이제 그 진짜 생산성을 위한 기록이긴 하죠. 근데 사실 1번에도 그 주석으로 담기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하나의 로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대충대충 그냥 먹고 살자 복붙하자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건데 둘의 레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지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계속 개발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의문을 가지고 항상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개발자는 굉장히 창의적 직업이에요. 의외로. 복붙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멍청한 사람들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본인이 문제가 많이 안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잘못된 건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개발 좀 할 줄 아는 학생 수준? 딱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실제로 대부분 개발자들이 많은 디자인 패턴과 이런 자료 구조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그 배경 자체는 유지보수예요. 설계를 잘해야 된다, 아키텍트가 돼야 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자하디드라고 하는 이제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런 뭐 되게 미래 건축물 이런 걸 만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동대문 DDP도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DDP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DDP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의 좀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이런 걸로 지으신 분인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멋진 건물 많이 지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도 사실은 이런 정도로 설계를 해낼 줄 안다면 이런 게 굉장히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게 다 개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건축가 중 한 명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력이나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고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아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축물이 지어지고 이 건축물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그냥 사각형으로 거기에 평면적으로 지은 이런 건축물에 비해서 가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그 기존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해낼 정도 능력을 갖추면 돼요. 그거는 천재적인 재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가능하다 못하다의 계산은 결국은 개발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큰 영감을 받고 이런 시도를 하려는 것과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이렇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라는 게 건축 설계도 저런데 개발 설계는 사실 건축 설계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정말 엄청난 기술들 사실 인공지능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빅데이터기도 한데 이 빅데이터 기반 기술에다가 인공지능 그것도 좀 한 1년 지나면 새로운 어떤 더 성능 좋은 알고리즘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인공지능 시장에 이 미친 시장에 빅데이터 그 안에 그 빅데이터 생태계 뭐 하둡 생태계만 뭐 보여드려도 한번 보여드릴까? 뭐 이거는 제가 몇 번 뭐 보여드려가지고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만 해도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둡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태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각각의 이제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듈화가 돼 있어.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다른 기술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빅데이터 하나만 해도 이런데 여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또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젝트가 커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시킬 것인가. 여기서 데이터가 나왔어. 그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고.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데이터를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냐도 다르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1차 생산자, 저런 기술들을 생산하는 사람과 2차 생산자, 저런 기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기술도 많고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프로세스를 가져서 조금씩 발전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인공지능에도 알파고가 했던 게 강화학습인데, 걔네들은 일단은 게임의 룰을 대충 알려주고 그 알려준 선에서 더 높은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일단은 막 행동을 합니다. 막 행동을 해서 이게 이런 방향성이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미친듯이 많이 해가지고 그 결과에 가장 유사한 좀 이렇게 승률이 높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친구가 인지하게 하는지도 다 설정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복잡도가 높은데 하다못해 인공지능도 계속 그 강화 학습을 하는데 인간도 강화 학습을 해야죠. 강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뉴런을 따라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사실은 좀 더 인공지능 체계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메타인지나 자아성찰, 자기 프로세스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그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게 생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매번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거든요. 나는 1인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상대방을 관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그때 알더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맞대. 그러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듣고 보니까 그 맞는 것 같대. 뭐 이런 식의 얘기 되게 많아요. 되게 놀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본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스스로 발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게 전문가고, 전문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최상위에 있는 전문가들은 사실은 누군가를 따라 할 수도 없잖아요.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이런 자아 성찰이나 기존에 해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만 해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팀노바의 연봉들을 항상 발전시켜 왔거든요. 시장의 관점을 계속 가져오기만 하지 말고, 지금 학생들과의 시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내가 공부한 걸로 통해서 그런 상황을 다시 역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재조명해보고, 그걸 고쳐가는 이런 연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세상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최소한 자기 모니터링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거나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우울해 보여요. 근데 이게 그 사람 분위기가 우울하긴 한데, 근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저한테 보여준 화법 때문인데, 이제 저한테, 사실 저는 우울한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처음에는 좀 낯을 가리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좀 긴장이 돼서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그 좀 이해해달라. 좀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좀 괜찮아질 거래요.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렇구나. 물론 저 우울한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진가가 있겠죠. 아님 말고. 근데 어쨌든 최소한 그런 프로세스, 자기 자신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 있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됐고, 그거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로그를 쌓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어떻게 고쳐나갈지 생각하는 거, 이 창의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은 뭐 인간관계도, 세상 사는 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그런 개발도 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